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이제 ELP를 우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로 현재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사실 오늘 정말 많이 하락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ELP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한 23%, 지금 현재 기준으로 23%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락하는 이슈를 찾아봤는데 사실 뚜렷한 개별 이슈라든지 악재는 지금 나와 있는 이슈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오늘 왜 빠지는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23년 1월 기준으로 3,200원 수준에 했던 이 종목이 지금 8,000원까지 급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부분이죠. 이게 또 한 번의 급등이 아니라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2일 그리고 4월 13일에도 크게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도 사실 크게 뚜렷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왜 빠지는지 조금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은 고점에 대한 그 물량들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로 조금 쏟아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형주들은 조그만한 이슈나 아니면 조그만한 거래 대금에도 크게 움직임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ELP라는 종목은 일단은 소형주,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되지 않는 소형주이고 그다음에 들어왔던 거래 대금을 살펴봐도 1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작년 4월 이후에 최대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이 9월의 폭락장 이전까지 지금 많이 밀어버리는 모습이라서 투자자분들 많은 우려가 되실 텐데 오늘 대응 안내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도 받아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월 10일경 거의 8,000원가량 좀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좀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시가총액상으로도 좀 소형주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 관련주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보유자분들 조금 시름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락세를 좀 연출했는데 그렇다면 조금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슈가 없이 큰 악재나 개별 이슈가 없이 빠진 종목들은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를 대응을 하기에는 정말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금액이라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은 핸들링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버티자라는 의견이 그냥 오늘 빠지니까 그냥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은데 지금 PBR적으로 봤을 때도 한 배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PBR이 한 배 이하라는 건 성장가치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들어온 거래 대금이 조금 유의미한 거래 대금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 그리고 이게 9월 폭락장 이전까지도 조금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버티자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빠져서 5,000원이죠. 2월에 이 상단 구간까지 조금 더 많이 밀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손절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손절가 5,000원 잡아드리되 목표가는 그래도 오늘 빠진 것의 한 절반 정도는 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가 6,500원 드리는데 만약에 6,5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인 8,000원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기를 조금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그냥 가격 전략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OLED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ELP가 최근에 올랐었던 부분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 OLED와 관련해서 오른 재료가 있거든요. 이 ELP 관계자에 따르면요. 지난 14년 이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검사기를 100% 단독 전담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OLED 관련주 수급이 끊길 때까지는 일단은 버티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LP 버티는 전략으로 조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가 5,460원 선인데요. 이 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하셔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목표가는 6,500원에서 8,000원까지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이 OLED 관련주로 좀 수급이 최근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조금은 버텨주시는 이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구조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동국산업입니다. 전일장 25% 급등으로 조금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왜 빠지는 걸까요? 네, 사실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올랐던 그런 차트 패턴대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고가권 종목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고점 돌파를 하면서 더 올라가는 그런 차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동국산업 역시 그런 차트 패턴과 조금 일치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저께만 보더라도 상한가를 거의 터치하고 윗꼬리를 살짝 다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일단은요, 이 고가권 부담이 조금 작용하면서 매물들이 많이 출회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들어온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요, 상당히 큰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가 작년 2009년 이후에 신고가의 영역이거든요. 거의 13년 만에 신고가를 터치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여기서 또 강하게 들어올리는 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고요. 사실 또 공매도 이슈도 조금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이 조금 증가한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신고가의 역사를 쓰면서 이 누적 공매도가 증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가 조금 더 연출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요. 이 연기금과 투신계 기간의 매도세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어제 외국인 매수세는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연기금과 이 투신계 기간의 매도세가 많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량 또한 하방으로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 동국산업 같은 종목들은요. 철강이나 풍력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고 있어서 사실 오늘 한 8%, 9%의 이런 하락으로는 아직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국산업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고가권에 부담이 조금 작용하면서 매출이 출회되는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공매도 이슈가 함께 맞물리면서 매도세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현재장 외국인들이 조금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국산업 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사실 과거에 철강, 풍력 이런 종목들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동국산업이 조금 변모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변모한 모습은 뭐냐면 최근에는 2차 전지 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에 사용되는 니켈 도금 강판 이런 관련주로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움직였던 재료랑 최근에 움직이는 재료랑은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 모멘텀이 붙으면은 저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이랑 주봉 그리고 연봉을 조금 돌려보면 목표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가가 동국산업이 9,800원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일단은 손절가는 9,0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1,500원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어저께 최고가를 조금 더 뚫고 올라가면 그 고가 부분은 사실 진짜 계속해서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1,5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저는 이 니켈 도금 강판업체가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다고 해요. 따라서 이 동국산업에 대한 이 가시성 자체가 너무나도 높고 지금 현재도 너무나도 저평가된 기업, 아직도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버티고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국산업 현재 역사적인 신고가를 조금 쓰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버티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니켈 도금 강판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해서 조금 버티는 전략도 조금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손절가는 이 9,000원 부근이 되면 좀 손절 이렇게 좀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코바이오매드인데요. 최근에 원숭이 두창 확산으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면서 함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현재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데 어떤 이슈로 좀 이렇게 오늘 하락세를 좀 면치 못했을까요? 네, 사실 미코바이오매드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창이죠. 엠폭스 관련주입니다. 미코바이오매드의 이 패턴을 보시면요. 사실 작년 잠깐 상승했다가 원숭이 두창으로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는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바이오, 제약 섹터로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의 기미를 보이다가 이 엠폭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이슈로 최근에 상승 탄력이 아주 강했던 종목이거든요. 보시면은 4월 12일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고 그 다음 거래일에도 정말 강하게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유지를 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이 경고를 달고 9.45% 정도 현재가에서 밀어버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미코바이오매드는 어떻게 보면 이 고가권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가 조금 보이기도 하고 조금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요. 일단은 5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높아지면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미코바이오매드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약세기 때문에 오늘 미코바이오매드도 따라서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제가 조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AACR이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아마케, 이 AACR에 대한 일정 재료가 조금 소멸되면서 이 미코바이오매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좋았던 이유는요. 이 AACR과 관련해서 이 기대감으로 수급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그 일정 재료가 조금 소멸되면서 미코바이오매드에게도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방역 당국이 민간업체 진단 키트 자체를 공급받을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번부터 했었어요. 이 엠폭스와 관련해서. 현재 이 엠폭스에 대해서 정부가 보유한 시약 자체가 4,400명분 정도 되는데 하루에 200명 정도까지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게 지금 검사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보고 지금 민간업체에는 진단키트를 공급받을 계획이 없다라고 조금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확진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정부의 어떤 뚜렷한 행보는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오늘 미코바이오매드가 더 큰 하락세를 보인 듯한 모습이고요. 사실 오늘도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모든 모멘텀, 매크로적인 모멘텀, 그리고 AACR 이 재료 소멸, 그리고 이 엠폭스와 관련한 정부의 행보, 이런 게 조금 누적이 돼서 이 미코바이오매드를 조금 짓누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엠폭스 관련주로 최근 좀 들썩였던 미코바이오매드인데요. 이 최근도 두 번의 상한가를 좀 터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약세 요인을 좀 두루두루 살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 보유자분들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코바이오매드 아시다시피 지금 엠폭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당분간은 이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정부의 스탠스거든요. 정부가 여기서 진단키트를 조금 공급받겠다라는 소식이 하나만 나와도 아니면은 엠폭스 확진자가 정말 큰 폭으로 조금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만 해도 미코바이오매드는 여기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를 뭐 굳이 훼손시켰다든지 여기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표상 5일 이동평균선을 조금은 하회를 했지만
여기서 완전히 이 추세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일단은 조금 버티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가가 7,900원 선, 8,000원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7,5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7,5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목표가랑 손절가를 자기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떤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7,5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이 고가가 꼬리를 달았지만 1,050원까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9,5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